안녕하십니까. 호수동, 중앙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대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바은하 의장님, 이진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더기 불법 사항이 확인된 대부도 연수원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향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 안길 및 농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두 건의 시정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0년 민선 7기 공유재단 취득으로 매입한 대부도 연수원 부지 매입 경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을 활용할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공공목적 또는 자산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취득하게 됩니다. 대부도 연수원 부지의 경우 자산적 가치가 부족하고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었음에도 회계과에서 우선 매입을 검토한 후 사업부서의 활용 계획에 대해 수요 조사를 진행한 건으로 통상 절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대부도 연수원 건물과 부지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연못 조성 등 총 16건의 누더기 불법 사항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물며 개인 간의 부동산 계약에서도 가장 먼저 거래 대상 물건지의 법률적, 실질적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더구나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불법 사항 등 여러 관련 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 또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 단속을 담당하는 시청에서 위법 사항이 현존했던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것이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시 부대 의견으로 해당 시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감가상각을 정확히 하여 합리적인 매입가를 산정하고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 계획을 명확히 할 것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매입 경과와 이후 후속 조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상적인 행정적 수요에 따른 검토가 아닌 선 매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매입 절차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같기에 대부도 연수원 부지 매입권은 안산 시민의 세금으로 자산적 가치도 없고 뚜렷한 활용 목적도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나 안산 시민의 이익이 아닌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큰 상처를 낸 사안인 만큼 시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사항을 단속해야 할 시에서 다수 위법 사항이 있는 대부도 연수원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마을 안길 및 농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본 의원이 지난 282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에도 마을 안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장님께 직접 질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 외곽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 취락지구, 녹지지역, 또 대부동과 같이 농축산 및 어업으로 생활하거나 한적한 전원생활을 위해 정주하는 주민들이 다수인 지역이 있습니다. 행정도움 기준으로는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등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초 경로당을 포함해서 수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외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불편 문제는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로 인한 통행 불편과 도로의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마찰로 생긴 각종 민원일 것입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또 여름철마다 무너지고 넘치는 배수로로 인해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같이 기반시설 정비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가장 큰 장애 원인은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과 해당 부서의 소극적 행정 접근 방식에 기인한다고 판단합니다. 시 외곽 및 대부동 지역 마을 안길, 농로, 배수로는 아직까지도 해당 토지의 사유지의 비율이 높아 도로 포장은 물론이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매설 사업 등 거의 모든 사업이 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마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되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좌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해 나아가야 함에도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계획했던 도시계획시설 대다수가 20년이 경과하여 실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나날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업 추진 시 토지 보상 가격은 천정부지로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외곽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의 뚜렷한 재정 확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재원만을 언제까지 탓할 것인지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시 외곽 및 대부도 지역 기반시설 관리에 대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도로법 및 하천법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황 관리조차 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법정 도로와 마을 배수로 시설에 대하여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비법정 기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타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이 주민 일상생활의 질과 안전 제고의 관점에서 비법정 기반시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꾀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토지 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주택지 조성 사업을 위해 설치한 도로 부지에 대하여 통행권 갈등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 체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는 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인구 5만 자적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이에 앞서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수확한 작물을 선별 포장해야 하고, 어민은 잡아온 생선과 조개 등 세척하고 선별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어촌 지역 특성을 담아내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이대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연수원 매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시에서는 안산의 미래를 선도할 새내기 공무원의 직무 기본교육과 직급 직렬별 힐링캠프 운영 및 유관단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동동 144번 일원의 사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취득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활용계획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공유자산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1년 제2회 추경에 취득 예산을 반영하고 매매계약 체계로 12월 17일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2월에 안산시 컨테이너 포함한 건축물 등 수십억의 매입률을 한 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연수원 매입과 관련된 지방신문 기사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취득 당시 관련 문서를 살펴본 결과 불법 사용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의회 공유자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시 부대 의견으로 해당 시설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감가상을 정확히 하여 합리적인 매가를 산정하고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원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수원 구입의 원래 목적과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하면 감사관의 감사로 밝혀진 불법사항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생 또는 연수생들 이동에 필수적인 대형버스의 진입과 주행이 가능한 도로폭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불법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 후 원상복구 등 연수원 내 불법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도로폭 개선에 대해서는 대형버스의 진입과 교행에 필요한 도로폭 6m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3.7m 도로에서 6m로의 확장에는 37억 원의 예산 투입과 토지 매입 및 관련 부서 등 협의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 및 농지에 콘크리트와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는 등의 불법 해상 해소에 3억 원, 노후화된 건축물 리미덜링 비용에 35억 원 등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75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적으로는 먼저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법 사항을 해소한 후 시민들에게 관광, 휴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연수원 매입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 안길 용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은 비단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전국 시군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통적인 고민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구성된 이후부터 존재했던 마을 안길은 현재 도시계획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역할을 해왔던 관습법상의 공도였습니다. 마을 안길은 사람과 비교하면 동맥, 정맥 외에 실피출과 같은 존재인데도 지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공법이 지속적으로 재개정이 되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민법 외에는 다른 법률 안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무겁고 안타까운 숙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기존 시가지의 개발 제한 구역과 대부동 지역의 농로와 마을 안길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2022년부터 2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2030 도시재정비 계획과 안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마을 안길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대부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토지 소유자가 기반시설 등을 부담하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마을 안길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 현황자료 파악이 기본임을 공감하고, 향후 마을 안길 및 농로 현황 조사 등을 진행 후 용역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마을 안길, 농로 및 하천, 배수로 정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반월동, 안산동, 화정동, 대부동, 이 1994년도에 안산시에 편입됐습니다. 그 중에 대부동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안산시에 편입됐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의 선택은 가장 큰 키워드는 안산을 선택한 이유가 안산이 잘 살았기 때문에, 안산이 그 시대에 다른 도시보다 성장하고 부자인 도시이기 때문에 안산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도 주민들이 선택한 안산시가 과연 대부도를 위한 행정을 얼마만큼 펼쳤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저 자신도 크게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안산시에 편입된 시 외곽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재원의 한계 있습니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을 선택한 대부동 주민을 위해서 존경하는 이대구 의원님, 선현우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렵지만 예산의 우선순위 또 사업의 적적성을 잘 살펴서 시 외곽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구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